자, 지난번에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이 미국의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폴 크루그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인플레이션 예측 내가 틀렸다고 이 뉴욕 타임즈에 사과문을 게재했죠. 자, 그때 이제 폴 크루그만이 왜 사과했는가 하면 이 바이든이 1조 9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2,500조에 가까운 경기 부양책을 해도 물가가 오르지 않을 거다.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을 거다 했는데 작년에 이 41년 만에 최악의 9.1%까지의 물가가 올라가니까 폴 크루그만이 사과한 거죠. 그때 이제 폴 크루그만이 그렇게 돈을 풀어도 경기를 부양을 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성장률의 효과가 결국은 물가 인상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미 연준이 인플레에 대해서 오바를 하고 있다. 인플레를 판단하는 물가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거비 인상률과 임금 상승률은 정부가 선행지표가 아닌 후행지표를 가지고 오판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돈을 갖다 부어도 그것이 일정하게 성장을 갖다가 유도하면서 사실상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봤어요.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그 부양액을 많이 해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거다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과도한 재정 지출을 해가지고 돈을 막 풀어봤자 그것이 결국은 성장의 미끄럼이 되기 때문에 결국 긍정적이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푸는 인공적 부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엉뚱한 헛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풀면 그 돈이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물가 상승을 유발할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경조하게 기초적인 상황을 갖다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AI로 인한 대량 실업은 없다라고 헛소리도 했어요. 자, 크루그만은 당시 가계는 소비보다 저축을 할 가능성이 높고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점진적으로 사용해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 했는데 그런데 사실상으로 이 현실은 그렇지 않고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쓰대기 시작했고 정부는 돈을 풀기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돈을 풀었지만은 이 돈이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미국 경제를 성장시켜서 인플레이션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유발시켜 버렸어요. 자, 이 폴 크루그만이 또 헛소리를 했습니다. 뭔 헛소리를 했는가 하면 중국의 경제 위기가 2008년 리먼 사태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 거다. 부채가 심각하나 외채가 아닌 중국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진 부채다.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고 다만 구조개혁 의지가 없어서 문제다. 대중 경제 교육은 독일, 일본에 비해 미국이 받을 타격은 미미하다. 자, 황당한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과도한 부채가 지금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점에 달하고 있는데 폴 크루그만은 2008년 리먼 사태처럼 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이 그렇게 될 거냐? 그렇지 않다.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의 연관성이 생각만큼 깊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 중국 경제 위기는 2008년 미국과 유럽 경제 위기와 유사하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했고 부동산 거품이 금융 불안으로 번지고 이 금융권 그림자 금융이 붕괴하면서 예금 인출 사태가 터졌고 예금을 보호받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부분은 서방 진영보다도 2008년 당시 부동산 거품이 더 심하고 그림자 금융도 크기가 더 크고 지방 정부들이 이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다행히 중국은 외채가 많은 아르헨티나 그리스하고는 다르게 중국의 부채는 중국 자신이 스스로 자기에게 준 부채다. 그래서 구제금융과 대출금 정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이 사람이 큰 착각을 하고 있죠. 중국이 외부의 외채를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채를 늘린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본주의라는 외형 뒤에 있는 공산주의 틀을 가지고 그림자 금융이 커지도록 만들어서 국민을 착취했죠. 국민이 벌은 돈을 그림자 금융 내로 흡수해서 부동산과 인프라에 투자를 했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서구 진영 같으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고 외채 빚을 외부에서 빚을 얻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의 이중 경제가 가진 특수성이지. 그래서 이 문제는 중국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구제금융과 대출금 정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데 중국 정부는 구제금융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중국 정부는 이 대출금을 떼먹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중국이 그런 방식, 즉 돈을 조폐공사에서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돌려주고 갚는다면 위안화의 가치가 폭락하지 않겠어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습니까? 어떻게 노벨상 받은 사람이 이런 헛소리를 해요? 그래서 중국이 필요한 만큼 경제 구조를 개혁하지 못하고 관료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고, 자, 그래서 경기 부양을 소비를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지도층이 낭비에 대한 경계가 심하고 개인 소비의 재량권을 확대하자는 정책에 반대가 심해서 어려울 거다. 할 수 있는데 지도층의 오판으로 못한다는 식으로 하는데 중국에 지금 늘어날 소비가 어디 있어요?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지. 중국 소비자들은 어디서 돈이 무한정으로 나와서 소비를 합니까? 그리고 미국과 중국 경제가 놀랄 정도로 깊지가 않다고 하는데 미국의 대중국 투자는 직접 투자액이 중국과 홍콩 합쳐서 2150억 달러고 주식 채권 투자액은 3000억 달러. 두 가지를 합해 5150억 달러다. 자, 그래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중국 투자된 돈의 5배에 달하는 2조 6천억 달러다. 그래서 미국의 투자 규모는 적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 중국이 자의적으로 정책 운영해서 미국 사람이 중국에 잘 안 들어갔다. 자, 시장으로서는 중국이 미국 물건을 많이 수입하지 않고 수입액이 1,500달러로 미국 GDP의 1%이기 때문에 별 영향이 그다지 없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에 지금 오히려 중국이 석유 등을 망해서 석유 등 수입이 줄어들면 물가가 진정될 수 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보면 미국의 상무장관이 지금 27일부터 30일 사이에 중국을 방문해서 디커플링 추구 안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붕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지금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저렇게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하지요. 자, 그런데 솔직히 저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지금 국채를 풀어야 되는데 국채 좀 사달라고 저러는 거냐. 저 불이 난 집구석에. 왜 저러는가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자넷 옐렌 미 재무장관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재앙 같은 결과를 가져올 거다. 미국 중국이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공생의 길을 찾을 필요가 있고 찾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 그러니까 위험을 서로 줄이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여기에 중국하고의 관계가 너무 미국이 깊어져서 그걸 갑작스레 끊기에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양국 간의 무역량이 2021년 기준으로 지금 다 회복돼 가지고 정상화되고 있는데 올 초의 자료에 따르면 미중 간의 양국 무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수출도 더 늘어났고 수입도 늘어나서 합쳐서 무역 규모가 6,906억 달러로 873조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니 어쩌니 하지만은
두 나라의 무역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무역으로 압박하니까 중국이 미국의 국채 보유량을 계속 줄이자 미국의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올 7월달 현재 보면 미국이 중국의 국채를 계속 팔아가지고 13년 내에 제일 적은 양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국채 최다 보유 국가가 일본이고 2위가 중국인데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8,468억 달러예요. 지금 2010년 5월 이후 가장 낮고 13년 만에 최저치지만은 결국은 지금 아직도 중국이 많은 미국의 국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망해가지만 아시아가 지금 세계 무역량의 34, 유럽이 38, 북미가 18, 14밖에 안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이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중국의 위기가 미국에는 번지지 않을 거라는 폴 크루거만의 말이 맞는 거겠어요? 아니죠. 지금 미국의 중국 효과가 사라지면 미국의 모든 소비자 물가가 급속히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나 디플레이션이란 말이 있어요. 중국 물건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물가를 낮게 유지한다. 지금 이것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 문제가 생기는 게 미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투자량이 적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 한 번 더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